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임진왜란의 발발까지 봤죠. 1592년 15구 인내, 15구 2년에 전쟁이 일어났고 한 2년 정도 우리가 나라가 이제 쑥대밭이 되죠. 그러나 다행히도 이순신이 이끌었던 수군과 또 전국 각지의 의병 승병과 그리고 명나라의 지원군 즉 조명연합군에 의해서 다시 전란이 분위기가 반전되어서 결국 평양 되찾고 또 행주 대첩, 행주 선성의 승리로 한양까지 되찾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일본도 역시 지금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다운됐으니 일단 휴전을 하자. 그래서 이제 휴전 회담이 전개가 돼요. 무려 3년마다 3년 동안이나 휴전 회담을 진행했고요. 결국 일본이 무리한 요구를 끝도 없이 하다 보니까 결국 휴전은 실패 하고요. 일본은 다시 침략을 하는 재침하는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유재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유년 1597년 1597년이 정유년이고요. 여기 이제 정유년이야. 정유년에 다시 일본이 또 난을 일으켰다. 그래서 재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정유재란, 여기 연도가 있었네요. 이 정유재란은 일단 우리가 3년 동안 휴전회담을 할 때 다시 일본이 침략할 거를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 옛날처럼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뭐 준비해야 돼. 그래서 요때 조선의 군사제도 정비가 이루어지는데 물론 무기 정비도 했지만 특히나 이 훈련도감이라는 거를 새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훈련도감. 뭔가를 훈련시켰던 그러한 군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뭘 훈련시켰느냐? 자, 너희들만 총 쏴? 우리도 총 쏠래 해가지고 조청부대, 응? 조청부대를 만들고 또 총 처음 보는 거니까 요거를 또 훈련시켜야겠죠? 남학생들은 실제로 총을 군대 가면 많이 쏘겠지만 선생님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총을 쏴봤어요. 뭐 야간에도 쏘고 뭐 이렇게 달려가면서도 쏘고 권총도 쏘고 유탄 발사기도 쏘고 그다음에 일반 그 K1 소총도 쏘고 선생님은 이제 특공대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총을 좀 허구한 날 많이 쐈죠. 그래서 나름 이제 선생님이 총을 잘 못 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총 쏘고 끝나면 오리걸음으로 기합받고 그랬던 아주 안 좋은 군대의 기억이 있는데 이때 총 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훈련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훈련도감도 훈련도감이지만 또 역시 우리에게는 여전히 누가 있었다? 우리의 영원한 히어로 이순신이 있었죠. 특히 이순신이 이 정유재란 때 거둔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건 정말 구라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정말 폼 미쳤다. 이순신이 거두었던 승리 중에 가장 대단한 승리가 바로 명량 대첩이죠. 명량이라는 건 뭘까? 아주 명량하다? 라는 게 아니라 명자가 울다라는 뜻이에요. 어? 울다. 뭐가 울어? 바다가 울어요. 바다가 왜 울까요? 너무 물살이 세가지고요.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는 울돌목이라고 하는데, 자, 이 울돌목에서 우리가 일본의 배 약 300여 척의 배를 우리는 단 몇 척으로? 그렇죠. 12척으로 이순신 장군이 아주 용감하게 맞서 싸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전략과 전술도 중요하고 또 이순신 장군의 어떤 대담함 두려움 없는 그 용기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이긴 승리예요. 그래서 원래 이순신 장군은 휴전회담이 열렸을 때 선조의 미움을 받죠. 그래가지고 이제 선조가 야 저기 정유재란 다시 터졌으니까 네가 저 배에 한 180여 척 갖고 있으니까 자 부산 본진으로 공격해. 그래서
명령을 내렸는데 이순신이 아이씨 그건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왕의 명령을 거부해 버리죠. 그래서 아니 나 우습게 봐? 왕 열받네 해 가지고 이순신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고 원균으로 하여금 약 180여 척을 일본 본진이 있는 그 칠전량이라는 부산 앞바다에서 완전히 우리 이 배들이 전부 다 전멸해 버리죠. 그러나 다행히도 이순신은 12척의 배가 있었고 그래서 이순신이 딱 한마디 하죠. 신에게는 뭐가 있다? 12척의 배가 있어옵니다. 제가 이 배를 가지고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이 선조 역시도 이순신한테 좀 나름 양심은 있었는지 뭐라고 얘기해요? 미안하다 하는 거죠. 미안하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왕은 딱 한마디 해요. 저기 의주에서 결국 이순신이 12척의 배를 이끌고 가는데 이때 여러분들 그 울돌목 이 명량이라는 바다는요. 선생님이 인제 요거를 교과서에서 볼게요. 여러분들 교과서 123 페이지 잠깐 보고 가실게요. 요거 지도가 제대로 나올란가 모르겠는데 자, 여기 울돌목 명량이 어디에 있는지 저기 나와 있죠? 명량 해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진주가 있고 여기 이제 해남이 있는데 요 사이에 아주 좁은 해협이 있는 거예요. 좁은 바닷길. 좁다 보니까 물살이 세지고 특히나 우리는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 그래서 밀물이 있을 때, 바닷물이 여기 막 미친 듯이 막, 이쪽으로 막 쏜살같이 막 바닷물이 흐르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는 밑에 암초가 많아가지고요. 또 바닷물이 암초에 부딪히면 막 회오리 치는 거예요. 여기를 이순신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300여 척의 배를 이쪽으로 유인했고요. 여기를 빠져나오는 배를 우리 12척이 딱 버티고 대포로 빵빵 쏴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배가 300척이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몇 척씩밖에 빠져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서 얻어맞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밀물이 썰물이 되네. 또 계속 암초에 바닷물이 돌아가시고 막 돌아가시는 거예요. 막 아우성 막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때 우리 배 12척이 쫓아가면서 또 빵빵 대포를 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명량에서 우리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불가사의한 명량 대첩을 이루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명량 대첩은 임진왜란 때가 아니에요. 그럼 언제 때야? 정유재란 때예요. 정유재란. 자, 근데 이 승리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충격을 받았는지 명량 대첩 이후에 토요토미 히데요시 뒤져요. 사망. 자, 일본의 쇼군이 죽으니까 이제 일본 나머지 사무라이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토끼죠. 철수해요. 근데 도망가는 일본 군대를 그냥 꺼지게 냅두고 말 수도 있는데 이순신은 도저히 저놈들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저놈들 때문에 우리의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엄청나게 많은 잔인한 그러한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는 그냥 순순히 항복하고 돌아가는 애들을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노! 어디에서? 노량에서 끝까지 쫓아가서 다 작살내려고 하는데 하필 요때 이순신 장군이 화살을 맞고 노! 안 되는데 돌아가시죠. 물론 여기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라는 그런 명대사를 남겼다고 하는데 요거는 뭐 진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노량해전에서 승리하면서 이순신 장군은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지만 전쟁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끝낼 수 있는 거죠. 1598년. 그러니까 92년부터 98년까지 약 7년 동안 이 처절한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끝나요. 근데 문제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좀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일단 많은 인적 피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요. 또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일본 놈들이 다 끌고 가요. 포로로 끌고 가.
근데 이때 포로 중에 일본 애들이 가장 많이 데리고 갔던 포로는 도자기 장인, 도자기 기술자하고 유학자들. 이게 이제 얘네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 도자기 보고 또 우리나라의 그 지식인들, 학자들 보고 얘네들이 조금은 부러웠나 봐요. 그래서 얘네들 돌아갈 때 다 끌고 가요. 그리고 물적 피해. 일단 토지 황폐화된 건 당연하고요. 토지 대장 호족들 다 불타버리고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문화재의 소실. 이 아주 큰 피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불국사에 또 이제 불이 났고요. 그다음에 경복궁. 자, 경복궁도 임진왜란 때 불 났는데 이거를 일본 군대가 한양을 점령할 때 불 질렀다라기보다는 불이 왜 났을까요? 음,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궁궐을 버리고 혼자 도망쳤던 왕에 대한 분노 뭐 이런 것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열받아 가지고 불을 질렀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사고라는 거는 역사서를 저장해 놓은 그러한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조선왕조실록 같은 것들이 이때 많이 이제 불타 버리는 피해를 입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많은 문화유산도 약탈을 당했다. 그래서 일본에 가 있는 문화유산이 한두 개가 아니죠. 빨리 찾아와야 되는데. 다 이게 임진왜란 때 우리가 겪었던 피해예요. 하지만 일본은 어떤 변화가 있느냐? 오히려 전쟁에서 패한 일본은 더 발전해요. 일단 일본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임진왜란에 참전하지 않았던 또 다른 사무라이. 자, 이 사람이 그 뒤를 잇죠. 누구예요? 좀 기니까 밑에다 적을게요. 누구예요? 우리 2학년 때 세계사 일본 역사 배울 때 배웠죠. 도쿠가와 이에야스죠. 도쿠가와 이에야스. 자, 이 사람이 오사카가 아닌 교토가 아닌 자기의 근거지 에도에다가 에도 막부를 개창하게 되었다. 즉 일본은 정부가 바뀐 거예요. 지도자도 바뀐 거고요. 자, 그리고 문화가 특히 발달했다. 아까 우리 포로로 도자기 장인 유학자들을 끌고 갔기 때문에 일본은 도자기 문화, 성리학이 크게 발전해요. 특히 일본 도자기 문화의 발전은 에도 막부의 경제 발전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쳐요. 왜냐하면 이때 이제 밑에 나오겠지만 중국은 명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나라와 도자기 거래했던 수많은 유럽 국가들, 특히 영국에서는 명나라에서 도자기 구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디로 가? 꽁 대신 닭이다 해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가서 일본 에도막부로부터 도자기를 엄청나게 사들이죠. 그러면 일본은 도자기가 수출이 아주 엄청나게 이루어지겠죠. 자, 그래서 일본의 에도막부를 이 도자기 팔아가지고 매겨 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조선에서 건너온 도자기 기술자, 이 사람들을 그냥 인간이 아니야, 신이야 해서 이 도자기 기술자, 도자기 장인 중에 이분을 일본인들은 지금까지도 사당, 우리말로 사당, 일본말로 신사를 지어서 이분을 신으로 떠받들고 제사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삼평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삼평. 자, 이분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도자기를 발전시켰던 분이에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교과서 13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잠깐 볼게요. 139페이지로 한번 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 여기 왼쪽에 이삼평시 일본 도자기 발전에 공헌하다. 그래서 일본에서 처음으로 백자를 만들어 내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석을 엄청나게 이렇게 짓고요. 또 제사를 드려요. 일본 심사가 많은데 이삼평 심사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이 직접 이 이삼평 심사를 보러 갔어요. 선생님이 실제 선생님이 역사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예요. 아까 우리 교과서에 나왔던 이삼평 심사. 자, 자, 이거예요. 자, 여기 선생님이죠. 자, 이삼평. 자, 직접 가서 보고 온 거예요, 선생님이. 훌륭하신 분이구나. 자, 위에서 본 일본 마을이고요. 바로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그 이삼평 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자기의 조상인 이삼평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한국말로 해 주셨죠. 자, 이렇게 했고요. 자, 다시 가서 이렇게 일본은 도자기 문화 발전하고 또 성리학 발전이 다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때문이죠. 자, 그리고 또 일본의 요청으로 사명대사를 파견했다. 이때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이끌었던 이 사명대사가 일본에 가서 이 에도 막부가 자기네하고 다시 교류하자, 국교를 맺자라고 요청해서 이때 이 사명대사가 가가지고 그래, 오케이. 착하잖아요. 그래, 교류하자. 대신에 야, 포로 너희들 너무 많이 끌려갔잖아. 그래서 이제 포로 한 300명을 다시 데려오게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일본의 정기적으로 통신사라는 서로 다시 믿음을 연결하자라는 그 통신사를 일본에다가 파견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때까지만 해도 조선이 일본 에도막부에 비해서 문화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뭐 기술적으로나 모든 게 우월했기 때문에 일본에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려 가르쳐 주려고 보냈던 사절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쟁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 죽이고 했던 일본에 다시 우리는 통신사까지 보내줘 가면서 일본에 많은 것들을 전해주게 되죠. 근데 이러한 우리의 노력도 나중에 또 우리 배우다 보면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더 국민국가 발전하면서 또다시 침략하는 이러한 좀 안타까운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게 더 정말 안타깝네요. 자, 어쨌거나 일본은 이렇게 문화가 발전했고요. 또 정부가 에도막부로 바뀌었고요. 그럼 중국은 어떠하느냐? 자, 중국은 더 명나라 입장에서는 대단히 더 안타까워요. 왜냐? 너무 임진왜란에 군대를 많이 보낸 것도 있고요. 또 명나라 황제가 하는 일도 없이 그냥 놀고 먹고 막 흥청망청 하니까 결국 명나라 국력이 약해지면서 요때 힘을 모았던 여진족들이 부족을 통합하고 금나라를 뒤를 이어서 후금을 건국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명나라는 거의 쇠퇴하고 또 여진족, 이에서 또 후금이 강성해지면서 이 조선이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에 놓이게 되죠. 명나라가 우리 도와줬는데 명나라가 지금 약해진다고 해서 의리를 지키지 말 것이냐 아니면 또 후금이 강해지니까 또 후금을 따를 것이냐 이러한 좀 애매한 모호한 상황에서 광해군이 왕이 되고 광해군이 어떠한 외교 정책을 펼쳤는지 그 내용은 다음 단원에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안녕.